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후보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먼저 우리 거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종사자 여러분, 또 조선산업에 기대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요즘 합병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시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에는 가지 마라, 피하라라고 하는 게 저희 정치계의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전통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곳에는 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또 우리가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지혜로 또 양보로 타협으로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경기도정을 하면서도 결코 불가능해 보였던 정말 수억 또는 수십억의 권리금이 걸린 불법 계곡 시설물을 철거하는 문제도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또 충분히 논의하고 또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흔쾌히 스스로 철거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문제는 단순히 지역 문제 또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 조정과도 관련이 있고 또 국제 관계에서 기업 결합 심사와 같은 그런 한계들도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아주 오래된 논제인데 이 조선 산업이 매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고 특히 이게 경기 개선이 되더라도 상당히 지금 선박 수주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하지만 뭐 설계에만도 1년이 걸리고 본격적으로 업황이 고정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우리가 합병을 결정할 상황하고 또 지금 합병이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되는 단계의 또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변화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쉽게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차후 정책 결정에 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아직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해결책 결정 또는 판단을 하기에도 아직 부족하고 아직 섣부르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오늘 최대한 많이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일정은 주로는 이제 노동자 측 또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사측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도 좀 취합을 좀 해서 저희가 나름의 판단과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최소의 결론을 만들어내기는 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것이 이제 특정인 또는 특정 소수만 이익을 보고 다수는 배제되고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기업이란 또 하나의 산업이란 돈을 투자한 사람만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노동자들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금을 투자했던 투자자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합체제, 아주 복합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사회에도 피해가 없이 또는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배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길을 찾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답이 없는 답답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의견이나 문제에 대한 제기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기 지회장님이 정말 오랫동안
약 3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뭐 앉아서 하죠 지금부터. 네. 일단 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일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선출되신 이재명 후보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뒤에 분들도 말씀을 좀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대우선 매각 투쟁 과정에서 3년 동안 너무 많이 외롭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상당히 많은 기자분들과 뭐 관심, 대우조선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인지 안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을 따라오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더 이상 우리 대우조선 안에서 노동하시는 노동자들과 또 3년 동안 함께 진짜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을 전개해 오신 시민 대책위들이 외롭지 않게 다시 한번 정말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길게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을 좀 잘 해 주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대우선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선 후보가 선출됐다고 하셔서 이 문제를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분명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조건은 안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민심, 지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대우선 매각이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6개월 안에 대우선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3년째 대우선 매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저희 대우조선에서 정말 피땀 흘려 넘게는 30년, 뭐 작게는 한 20년 일한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당한 상태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에 따라 대우선 매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우조선을 지탱하고 있는 거제 지역민들조차 정말 이게 바람직한 대우선 매각이냐라는 의문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잘못된 정책 결정은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는 다른 방법을 좀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께 좀 저는 질문이 아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좀 다 알고 오셨을 거라 보아지는데 지금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투쟁을 전개하면서 대우조선 매각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요인 조건도 존재하겠지만 저희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 대책위들이 정말 3년 동안 길바닥에서 지낸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대우조선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뭐 이재명 대선 후보님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해 충돌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이해 충돌 관계를 어떻게 좁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분들이 저는 더 많이 이 관계들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번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우조선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도 살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매각이 무엇인지는 정말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을 통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대우조선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이재명 후보님에게 듣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책이 하고 말씀. 유천업 대표님 말씀 들어보시죠. 먼 길 이렇게 와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간에서는 저희들이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거제 지역에 있는 200개 시민단체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저희들은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거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불공정 매각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922일
3년 가까운 시간을 이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저희들이 일터를 지키기 위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천막 농수장에 오면 월급을 줍니까? 여기에 나온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공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이 없는 세상 속에서 불공정하게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야합을 하고 단합을 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하루도 빨리 이게 정상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집이나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바랬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다 돼갑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왜 우리 시민들이 근로자 다니는 시민들이 200개 단체에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좀 깊이 알고 더 명쾌한 답을 좀 내주시고 다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시민들이 길거리를 나오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물어보는 이야기를 적석해서 적답을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확답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 도시의 불이 꺼지고 한 도시의 불이 켜지면 그 한 도시가 또 불 꺼진 군산처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많은 바를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루라도 이 천막 농수장이 빨리 해결돼서 시민들이 이 가정이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신태호 수석 부의장이 교섭도 담당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얼마 전에 또 단식도 하셨는데 힘도 없으실 텐데도 그 불구하고 한마디 좀 이렇게. 예. 대우조선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앞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후보실에 한번 방문했던 걸로 잘 알고 있고요. 동일하게 뭐 공정을 말씀하셨고 조선 산업의 미래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과 동시에 그리고 조선소도 방문하시고 곧바로 처음 했던 조선 정책이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매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이러한 중요한 산업적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는 그 지역 내지는 당사자 이런 부분들 서로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님이 좀 잘하고 계셨던 경남도청을 잘하고 계셨던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대우조선이 매각이 발표되고 처음에는 이게 뭐 금방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집 밖으로 챙기기 바쁜 이 사람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3년이 지났고요. 뒤에 보시면 천막 농수장 보이시지만 지역에서 3년 동안 농성장을 유지하고 지켰던 데는 아마 그저 제가 처음에 봤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도 절실했던 부분들이고요.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금 20년간 지금 산업은행 체계에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에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무조건적으로 매각 자체를 단다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가장 바른 길인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요구해왔던 부분들이고요. 지난 3년간의 매각 과정, 이 매각이 진행된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이런 외침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도 없었고 민주당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로지 정부가 결정을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방침이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방침이었고 지역 정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최소한 지역민들을 좀 보고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당사자들의 고용보장, 당사자들의 일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그리고 기자재 업체를 대표하는 경상남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 없이 그래 너희들 말은 이해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잡는 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저희들 보면 기자재 업체가 1,200개, 1,400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조선 메이저부터 해서 중소형까지 해갖고 조선 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조선 기자재를 보면 업체를 본다면 큰 메이저 업체보다는 중소기업 형태로 유지되어 있고요. 예, 경상남도조차도 보면 이 조선 산업에 대한 그 전망조차도 없었던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 노동조합이 오히려 우리 조선 산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 경상남도 조선 클러스터를 내지는 방식들을 만들어내보자, 같이 고민해보자고 오히려 역제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동안에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미 대우조 매각은 실패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완전히 실패했죠. 외부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 요인도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이 매각을 진행했던 측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상식적인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이 매각을 진행했던 부분들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보면 실패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이걸 종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빨리 정리하고 다음 방법을 헤쳐나가면 되는 걸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런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대우조선이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경상남도에서 중심 역할을 해내고 지역경제나 기자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보는 형태로서 나가지 않느냐 이에 대한 전망들을 후보님께서 다것들을 검토하셔서 이거를 우리 대선 공약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지금의 경상남도 도민 그제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현장에는 언제나 큰 소리가 나기 마련이고 또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서 불평 불만 갖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답은 없으니까 피하고 그래서 이건 또 아예 말조차 하지 말자는 거냐 소통도 포기하는 거냐 그래서 또 갈등이 격화되는 그게 일상적인 모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고향인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었다면 피했겠느냐. 안 돼도 하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전 세계 조선업계가 이제 구조적 불황을 겪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한꺼번에 폭망하느냐 하나라도 사느냐 이런 나름의 상황에 직면해서 당시로서는 어쨌든 구조조정을 통한 또는 합병 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병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합병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인수할 것이냐 세 번째 마지막에 만약에 어떤 형태든 합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또 좋은 측면이 좀 더 크게 되게 만들 수 있겠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이 모든 문제에서 제가 아까 우리 지부장께서는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하길 바라시죠. 그럼 좋습니다. 네, 그럼 좋겠는데 아까 또 이재명 후보도 약속해놓고 안 지킬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확신이 안 서면 약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듣고 문제는 파악하되 정확하게 가장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 제가 약속은 하고 반드시 지키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을 듣기적으로 하고 약속해서 희망 고문하는 일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자체 문제는 저도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제 과거에 이 의사결정을 할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거의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래 지연됐고 또 현재 국제조선 업황은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은 전망은 있으니 이 의사결정 자체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이제
논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설계 없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게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중에 문제되는 건 사실 합병하냐 마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혹시 구조조정으로 내 일자리 잃게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일 것이고 그냥 단순히 합병이 지금 현재 상태에 유지된다든지 고용 환경이 개선된다면 합병 자체를 반대하지 않겠죠. 그거 분명합니다. 또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합병 자체가 역시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혹시 현대 중공업 중심으로 경영이 되면서 대우조선의 관련 기업들을 홀대하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협력 하청업체들을 정리할 때 이쪽 먼저 제거하면서 혹시 경남 거제를 포함한 경남 경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 아니겠어요? 네, 합병 자체를 하든 말든 그건 다음 문제인 것이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연연하긴 하지만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상황이 바뀐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뒤집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결정이 합병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합병 절차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즉흥적으로 드리는 건 매우 무책임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추적해서 보고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의원님들 계시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근데 왜 안 만나느냐? 만나도 대책이 없으니까요. 안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책이 없더라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 그게 절반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도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있고 이따 사측도 한번 들어볼 테고 정부 입장도 우리 상임이나 당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봐서 3가지 단계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합병 자체가 맞냐 안 맞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번째는 합병 자체가 아니라고 해도 과연 의사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타당하냐. 왜냐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지금 가장 우려하는 인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 문제. 이 문제까지는 쉽지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경제에 타격을 받는 또 부당하게 거제 쪽, 경남 쪽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제 홀대를 당하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는 상황을 막는 일은 저희가 그런 최대한 찾아보겠고요. 또 노동자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구조조정 문제나 이 문제도 깊이 관심 갖고 억울하게 제3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당사자가 보기에는 합리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점은 저희도 각별히 관심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약속하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무리하거나. 저는 정치가 지금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뭐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주권자를 상대로 불가능한 약속을 하거나 또 기만해서 그들에게 이제 희망 고문을 하거나 이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우리 근데 거제 시장님 여기 오시면 안 될 텐데 어디 지역 현안이니까. 현안이니까 그냥 원래 입에서 발언하고 있으면 원래 안 돼요. 선거법상. 이게 아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뭐 우리 거제 시장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때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가 원래 그 대선 때 저번 대선 때 주장이 있었는데 공공선박 조기 발주를 통해서 이 조선업계가 숨이라도 좀 쉬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잘 지키셨어요. 상당히 공공선박 사전 발주 이건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게 규모가 컸는데 어쨌든 노력은 했는데 결과를 제대로 못 만든 부분은 뭐 개인 관계도 아니고 공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거 책임을 묻는 건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이해할 만한 점도 없지는 않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합리적인 미래 대안을 만들어내기가 용이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15일 단식하셨다는데 신태우
부의장님 건강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시긴 합니다. 네. 저도 단식을 저는 열하루 하다가 그걸 쓰러져 버렸는데 쓰러지기 직전에 병원으로 갔는데 열을 딱 15일 했으면 진짜 건강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도 관심 갖고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힘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아주 우아한 최종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개선이 어렵다면 대안을 만들어내는 뭘 할래? 예를 들면 정부도 노력했다고 하니까 합병으로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그 걱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합병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만들고 협상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걸 인정하는 거냐? 이래가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하시고 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자기 주장하시고 조금은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타개해야 되는데 원래로 돌아갈 수는 없고 여기서 또 새로운 길 찾아야 되고요. 어쨌든 또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 선박도 친환경 선박으로 대대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다행히 첨단 기술에서 앞서서 소위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에는 최강이라고 하니까 그런 또 기회를 살려서 우리 노동자들도 좀 기술 전환도 빨리 하고 또 관련 업체들도 뭐 요즘은 이제 풍력 발전으로 많이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전환을 좀 이뤄내는데도 정부가 지원하고 관련 기업도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책 없는 답답한 소리만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이세요? 결정은 뭐 일단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사실 많은 말입니다. 지역 경제로 지금 3년 동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좀 많은 협조 아래 좀 무난하게